안녕하세요. 느리나 연구소 대표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채우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잘 모르셔서 오랜 시간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고 노력하셨는데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냄새도 맡고 하는 오감부터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과 신체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몸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왔던 아이들 중에 말을 못해서 열심히 언어 수업을 하고 공부하고 훈련했는데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치료를 종결하고 어린이집으로 갔던 아이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말을 못하니까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열심히 언어 수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이상 지났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여쭤보셨대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왜 아직 말을 한마디도 못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버님,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하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말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셔서 다시 가서 물어보셨대요. 선생님, 감각통합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버님 아마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시다가 오셨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 지금은 언어 수업이 먼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수업을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로 빼고 나머지를 못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수체육도 하고요. 감각통합도 하고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손이나 숟가락을 이렇게 항상 넣고 다녔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걷는 것도 되게 기우뚱 잘 걷지 못했어요. 제가 언어 수업을 가급적 적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몸을 만드는 수업으로 채우니까 아버님이 조금 궁금하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왜 언어 수업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님, 이 아이가 아직 이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침을 계속 흘리면서 삼키는 것도 아직 안 돼요. 침을 삼키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눗방울 불기나 이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도 잘 안 됐고, 옹알이조차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일단 발성을 터뜨려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죠.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해서 말이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뒤뚱뒤뚱 걸었던 것들이 조금 안정되게 걷고 활동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몸놀림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께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라는 거 하시고 안 된다면 안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열심히 나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만 2년 만에 졸업하신 다음에 지금은 일반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첫 번째 단계인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따라해봐, 서가, 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전의 단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의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이전의 단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급한 언어도 같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언어 자극을 저희가 넣고 그 이전의 단계에 먼저 집중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몸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몸이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몸은 다 아이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해보면 대근육이 약한지, 소근육이 약한지, 또는 신체 조절이 안 되는지, 전정 감각, 균형을 잡는 그런 감각이 부족한지 전부 다 보여져요.
그리고 느린 아이들 경우에는 감각의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죠. 이 느낌 싫어요.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이 자극도 싫어요. 물이 닿는 것도 싫고 물감이나 물, 뭐 여러 가지 촉각 재료들을 되게 거부하거나 모자 쓰는 것도 싫고 샤워기로 머리 감는 것도 싫고 소리 나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귀를 막고 다닌다든지 감각적인 어려움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달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인 몸을 튼튼히 균형 있게 잘 준비하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는 신체 조건이 정말 좋고 체력도 좋고 특별히 체육이나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감각 활동을 꼭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운동, 신체적인 운동 또는 감각 자극, 감각 활동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체적인 발달을 위해서 집에서 꼭 해야 될 것은 매일 10분 몸놀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주로 아버님들께 많이 부탁을 드려요. 매일 10분 언제든지 아이와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10분은 아이와 몸놀이를 해주세요. 팔씨름이나 씨름을 하면서 같이 몸을 맞대고 몸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도구나 교구 없이 아빠의 몸을 부딪히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신체 놀이가 가장 좋습니다. 비행기도 태워주셔도 되고요. 이불에다가 썰매라도 태워주시고 아이를 간지럽히거나 같이 껴안거나 뒹굴뒹굴 하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이와 몸을 맞닿고 부딪히고 놀이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놀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꼭 놀이터나 산책 또는 등산 이런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해주라고 말씀드리죠. 부모님들 중에 놀이터를 데리고는 잘 나가시는데 놀이터에 가서 부모님은 커피 마시거나 휴대폰 보시면서 아이 보고 가서 놀고 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50점이라고 말씀드려요. 50점. 데리고 나가신 것은 잘 하셨지만 그곳에서 아이와 같이 그네도 타주시고 아이가 잘 못하는 사다리도 시범을 보여주면서 점점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면서 그 놀이터에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 이것은 기본이에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것은 기본. 그러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뭘까요? 어차피 산책하러 나가셨으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모든 감각을 가급적 다 활용해 보세요. 우와, 저기 보니까 개나리가 피었어. 개나리 예쁘다. 노란색이네. 우리 개나리 냄새 맡아볼까? 우와, 만져도 보시고. 개나리가, 잎이 부드러워. 지나가면서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나무 테두리도 한번 만져보시고. 와, 거칠거칠하구나. 나무 테두리는 거칠거칠하구나. 나무도 한번 안아보시고. 풀도 한번 만져보시고. 꽃이 피어 있으면 냄새도 맡아보시고. 힘드니까 우리 좀 쉬어갈까? 나무 의자에도 앉아보시고, 돌멩이 위에도 앉아보시고, 모래도 만져보시고, 흙도 만져보시고, 새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바람이 한번 시원하게 나를 만지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연의 환경에서는 아예 모든 감각이 열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급적 자극하시고 경험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버님이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께는 제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감각 활동들을 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매일 20분만 합시다. 매일 20분만 우리 아이 뇌를 깨웁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20분만 하시면 돼요. 자,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이 모든 식재료가 우리 아이에게는 감각의 도구들이에요. 오이라도 하나 썰게 하시고 엄마 바쁘니까 오이 하나 썰어줄래? 오이 가지고 만지고 놀고 뭐 향도 맡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먹어도 보면서 놀게 하셔도 되고요. 양상추, 양배추 다 감각의 재료들이 될 수 있죠. 이것 좀 뜯어줄래? 이것 좀 벗겨줄래? 두부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 두부 가지고 으깨어 보기도 하시고 두부를 얇게 썰어서
모양 틀에 맞춰서 찍어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두부를 꼭 짜서 옮겨 놓은 다음에 거기에 또 색소를 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촉감이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따로 안 내셔도 이것은 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실 때 아이와 식재료 하나씩 나눠서 썰어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같이 만들어서 먹으시면 좋아요. 조물조물하는 비빔국수 또는 주먹밥 그리고 김밥도 아이가 직접 한번 만져보게 하시고 말아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 어머님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빨래를 하실 때에도 아이와 같이 이 빨래 한번 걷어보자, 빨래 같이 개보자 하면서 빨래의 그 옷감에 있는 다양한 느낌과 감각들을 아이가 느끼게 해주시면 돼요. 부드러운 옷도 있고 까슬까슬한 옷도 있고 옷마다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아이와 함께 느껴보시고 아이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죠. 이것도 감각 활동이에요. 자, 목욕을 할 때도 날짜가 좀 지난 우유나 요플레가 있으면 가지고 들어가셔서 아이 몸에 발라주시고 놀아주신 다음에 샤워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거품 목욕을 하셔도 되고 그 욕실 안에서도 놀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묵은 쌀이 있거나 버려야 되는 잡곡들이 있으면 베란다에 펼쳐놓으시고 마음껏 갖고 놀게 해주시거나 집에 쓰는 밀가루 또는 전분가루 모든 것들이 감각 자극 요소가 돼요. 모든 것들이 감각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시간이 좀 되시면 당연히 밀가루 놀이나 물감 놀이, 모래 놀이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간단한 클레이 정도로 하루쯤은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찾으면 얼마든지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머님은 하루에 20분만 우리 아이와 놀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20분을 아이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자극을 주신다면 아이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육하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 부분을 부모님이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아이와 한번 놀아줘야겠다. 우리 아이에게 한번 감각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루에 20분만 아이에게 투자해 주세요. 이 20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뇌가 한 번 더 움직이고 깨워줬다면 그것으로 부모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을 균형 있게 튼튼하게 잘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신체적인 운동이나 감각놀이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뇌를 움직이고 깨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매일 10분 몸놀이,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매일 20분 감각놀이, 주말에는 온 가족이 자연 속으로 야외로 나가셔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인 몸을 만드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쉬운 방법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것을 부모님이 집에서 몇 번이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집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같은 이 자극, 이 쉽고 간단한 것들을 매일매일 꼭 실천하셔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